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큐. 예, 안녕하세요. 추공기입니다.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네요. 뭐 장마철이니까 비가 오는 건 당연한 거니까 뭐 그냥 즐기시자고요. 어차피 또 이 장마가 끝나면 또 이제 무지막지한 햇빛에 또 살이 타고 심장이 타고 가슴이 타고 가뜩이나 열받는 세상 더 열받게 만드는 더위가 찾아올 거니까 지금은 좀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어쨌든 조금 이게 진행 상황이 좀 약간 거칠게 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지니 PD가 좀 감기 몸살에 심하게 걸려가지고요. 옆에 지금 침대에서 누워서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좀 일찍 들여보내고 싶어도 하필 또 오늘 아카데미 첫날에 또 저희들 이렇게 작당 굿즈 만든 거 오늘 또 배달해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할 일이 좀 많습니다. 또 어쨌든 아카데미 처음 시작하면서 하는 거라서 이래저래 준비할 게 많아서 지금 약간 지금 걱정이 돼요. 그때 일단 자라, 일단 자고 일어나서 몸 상태 봐가지고 결정을 하자라고 했는데 좀 일찍 들여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지금 우리 촬영 감독님께서 처음으로 지금 편집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이거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점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방송 사고를 위해서 카메라를 한 대로만 돌립니다. 변화 없으니까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뜩이나 열받는 세상인데 오늘은 좀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릴게요. 예. 뭐 저도 항상 뭐 호통치고 화만 낼 수가 있습니까? 한숨만 쉬고 기분 좋은 일도 있어야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을 어제 들었고, 그래서 아주 신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일이어서 더 기분이 좋습니다. 뭐냐면 작년에 저희가 작년 연말에 작당들 주최로 해서 펜앤 커피숍 2층에서 자유하라 전시회라는 걸 했습니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게 뭐야 이러는 걸 수도 있어서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 자유하라 전시회는 이제 자유를 주제로 해서 마음껏 자유하라라고 해서 자유파의 색을 가지고 있는 예술가들을 힘겹게 모아가지고 우리도 전시회라는 걸 한번 해보자. 전시회라는 걸.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로 작가분부터 신진 작가, 한국화, 서양화, 뭐 추상화부터 이제 조각까지 아주 사진 작품까지 해서 골고루 해서 25점을 전시를 했고, 25점 중에 21점이 판매가 되는 아주 그냥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우리가 만세를 불렀던 그런 전시회였습니다. 이 전시회를 제일 처음에 할 때는 걱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대중적인 문화 콘텐츠인 영화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도 잘 풀리지 않는 게 지금 자유우파 진영인데, 과연 순수 예술적인 미술 이런 작품들이 될까? 라고 했었는데, 뭐 팔리든 말든 한번 해보자 그랬거든요. 한번 해보자. 분명히 이제 미술계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이제 그건 다시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고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걸 하면서 그래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작가분들을, 미술 화가분들, 선생님들을 만나서 했더니 굉장히 흔쾌하게 화답을 해주셨고, 정말 고맙게도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상가, 대부분 그 화가들이나 이렇게 있으면 자기 네이밍에 따라서 네임밸류에 맞춰서 일단 기본 단가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의 작품이 한 1,000만 원에 팔렸다면 기본 단가가 한 1,000부터 시작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신인이더라도 이제 그 그림 호수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정해지는 건데, 이 그림 호수로 가격을 정하는 게 이제 한국하고 일본 정도가 되고, 이제 유럽이라든가 이제 선진국에서는 호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 작가의 네임밸류로만 따지는 거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고의 이제 별의 밤 같은 거, 별이 빛나는 밤 우리가 이제 안 보고 이제 TV라든가 뭐 이렇게 광고라든가 뭐 이런 거 가보면은 굉장히 큰 그림처럼 보이는데, 고의 별의 밤이요 크기가 진짜 이만합니다. 이만해요. 실제로 보면 이만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수백억대가 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작품들이든 뭐든 호수하고 상관없이 이제 다양한,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건방지게, 저도 미술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때 제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무조건 싸게 팔아서 사시는 분들께서 향후에 2, 3년이 지나든 몇 년이 지나든 이 작품의 값어치가 인정받을 때쯤 되면은 아주 제값을 받고 파실 수 있게, 이걸 바랬었어요. 이걸 바래가지고 어떻게든 팔아보자. 그 대신에 화가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것은 팔아서 일단 싸게 팔아야 되고, 사시는 분들도 싸게 사셔야 되고, 갤러리들도 거기서 수익을 내서 우리도 운영비를 활용을 해야 되니, 줄 수 있는 건 그냥 주시고 싹 여러분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는 선에서 최하 가격대를 만들어 달라. 그래야 우리가 팔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제 한두 분도 맨 처음에는 그렇게는 못하지 하다가, 그렇게 못한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시장을 만들어야 되고, 미술 시장이 다 저쪽으로 미술 시장도 넘어가 있는데, 이쪽 분들이 이런 이렇게 취미를 받고 이제 이런 걸 하려면 이제 시작은 점이니까, 자, 프라이드를 갖길래 공식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사시는 분들한테도 가격대를, 여러분들이 사시는 가격대를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달라. 나중에 언젠가 제 가격이 나오면 그 가격에 샀다라고 말하면서 하셔라. 작가들의 프라이드가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렸었고, 그것만큼 지킬 테니 어쨌든 좋은 일 한다 셈치고, 여러분들의 작품을 어쨌든 사람들한테 알리고, 우리한테도, 우리 이제 문화운동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해서 도와달라 그랬더니 아주 흔쾌하게 한 열 몇 분의 화가분들이 참여를 해서 작품 전시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껏해 저희들은 한 10작품 이내, 뭐 10작품 정도만 팔아도 야, 이건 대박이다 했었는데, 깜짝 놀랐죠. 정말 깜짝 놀랐고, 거의 다 이제 판매가 됐죠. 이제 직접 그린 화가, 그림 작품들은 거의 이제 한 작품 빼고는 100% 완판이 됐고, 사진과 동상 이 정도만 남기고 거의 이제 한 2작품만 팔리고 다 팔렸구나. 예, 엄청나게 대박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감사의 인사를 드렸었는데, 이제는 기분이 좋아요. 지금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 그림을 구입하신 분들이 이제 저한테 고맙다라고 한번 말 한마디 던지고, 언제 한번 소고기 한번 사셔야 될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림 사신 분들은요, 대박 터지셨습니다. 지금 대박이 터지신 거예요. 오늘 썸네일도 그랬잖아요. 대박 터졌어요. 그럴 때는 그랬지 않습니까? 예, 대박 터졌어요. 지금 썸네일 보시면 만세 부르고 있잖아요. 저 뒤에 그림, 새 그림 유심히 봐주십시오. 유심히. 그러니까 황상근 작가님의 이제 우리 아이들 동화, 그 왼쪽에 있고요. 가운데가 이제 그 매원 김희자 선생님의 추상화였었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백태선 화가의 한국화의 산수화였죠. 요 세 개를 유심히 봐주시고요. 자, 여기서 기분 좋게 대박 터졌다는 말이 뭐냐면, 이제 화면 바꿔주세요. 예, 화면 바꿔주세요. 예. 왜 대박 터졌단 말이 뭐냐면요,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저 그림 중에 한 분이시죠. 매원 김희자 선생님께서 올해 그 대한민국 화가들이라면은 최종적으로 가장 큰 가장 큰 목적지인 국전에서 특선도 아니고 우수상도 아니고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이야, 여러분, 대상이라고 하면 뭐냐면, 국전이라고 하면은 특선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선 이라고 하면은 상을 받긴 받았지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뭐 특선이면 뭐 특선인가 보다 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대상을 받았다라는 건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국전에서 상을 받은 것들이 전시회를 하는데, 각 장르별로 해서 매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전시회를 해요. 상을 받고 나면. 근데 대상작은 뭐냐면요, 다른 것이 장르가 바뀌든 말든 일단은 계속적으로 걸립니다. 걸려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대상작은 프라이드가 엄청나게 되고, 작가의 대상을 받았다, 국전에 대상을 받았다면 작가의 값어치, 몸값이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올라가고, 거의 뭐 대통령상 수상에 빛날 정도의 엄청나게 큰 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화가들의 꿈은 국전에서 한국화든 서양화든 마찬가지입니다. 국전에서 대상을 받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국전에서 대상을 받는다는 것은 한국 당시에 한국 최고의 화가라는 것을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분의 작품을 저희가 작년에 연말에 저희가 전시회를 했었죠. 전시회를 했었고 그분의 작품이 총 3작품이 걸렸었는데 2작품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 작품은 팔라고 내놓은 게 아니라 김희자 선생님한테 제가 선물을 받았고 우리 사무실에 걸어놨던 건데 혹시나 하고 그것도 그림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은 팔아야 돼요. 지금 뭐라도 팔아야 돼요. 지금 저희들은 안 그러면 뭐 이거 답이 안 나오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딱 걸었었는데 이제 그건 이제 안 팔리고 저도 팔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홍보를 안고 있다가 이제 다시 걸어와서 우리 사무실에 걸어놨는데 이분의 김희자 선생님의 작품을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일반 시중가보다도 일반 미술 시장가보다도 저렴한 가격에 팔았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조그맣게 해서 이제 기다림 2라는 작품은 아주 대박. 참 희한한 게 유진 PD가 샀습니다. 그걸 진희 PD가 그 조그마서 이제 자기가 한번 그 추상화인데도 불구하고 그 그림이 막 땡기고 사고 싶어요. 사고 싶은데 막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판매가에서 그럼 다른 거 다 떼고 다 빼고 다 필요 없고 작가님한테 드리기로 한 금액만 딱 드리고 네가 이제 사는 걸로 가져가라. 근데 이거 놔두면은 분명히 나중에 돈 되니까 계속 갖고 있으라고 한 5년, 뭐 10년 정도 썩힐 생각하고 계속 작품 구경하고 있으면 절대 관리 잘하기만 하면은 나중에 돈 되니까 갖고 있어라 그랬는데 이번에 대상을 받은 바람에 가격대가 확 뛰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진희 PD 말고 또 한 분이 김희자 선생님의 정원 스토리 3라는 작품을 사셨습니다. 추상화예요. 추상화하고 굉장히 당시에 그 작품을 이제 전문가들, 미술을 그리는 사람들 왔을 때 굉장히 고급스럽고 실력 있고 파워가 있다라고 해서 아주 극찬을 했던 그런 작품이었는데 안 팔릴 줄 알았어요. 일단은 좀 그림이 좀 컸고 추상화고 또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가격대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림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날 이 그림이 팔렸죠. 오산에 계시는 최 선생님께서 최 선생님 사모님이죠. 정확히 따지면 사모님이 이 그림을 정말 갖고 싶다고 해서 사셨는데 대박 터지셨습니다.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또 이제 제가 따로 한번 전화를 드릴게요. 혹시나 또 이제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저희 이제 작서부 안 봐 이럴 수도 있으니 안 봐 이러면서 안 보실 수도 있으니까 따로 연락을 드리겠지만 이 그림이 상당히 좀 비쌌습니다. 그래서 최 선생님께서는 좀 깎아달라 했는데 저는 이제 이미 다 깎은 금이기 때문에 더 이상 깎을 수가 없습니다. 못 팔면 못 팔지. 뭐 내가 깎을 수 있는 한계치는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해서 갖고 싶어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시면 이제 그분 댁에 가면은 바로 현관 입구에다가 이제 제가 자리를 잡아드렸고 직접 배달을 해드렸죠. 비싼 거라서. 근데요, 그 최 선생님께 지금 아주 그리고 우리 진희 PD한테도 공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을 받고 난 이후 이제 그 그림들은 최소한 사신 금액에서요 뒤에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셔도 됩니다. 이야, 이야, 대박 터지신 거예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때 막 고민하셨잖아요. 잘 사셨어요. 근데 야 그래? 지금 당장 팔아야지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림이라는 것은 이렇게 좀 묵힐수록 그다음에 깊이감이 더해질수록 가격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파신다 막 국전 대상 받았으니까 대상자니까 지금 시장에 내다 팔면은 야 좀 짭짤하겠는데 이러면서 내다 파시는 것보다는 조금 놔두십시오. 조금 계속 그림을 좀 더 감상하시고 나중에 혹시나 처분을 해야 될 일이 생길 때 그때 파실 때 되면은 금액에 그때 사신 금액에 동그라미 하나 정도를 붙인 다음에 이 금액에 샀어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10배 장사하신 거예요. 10배 장사. 10배가 아니죠. 그때 그 금액을 시기준가의 한 절반 가격으로 사셨으니까 곱하기 동그라미 하나를 붙인 다음에 곱하기 2를 하시면 아마 그 이제 좀 한 몇 년 후에 시장가하고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엄청나죠? 예. 그러니까 오산에 사시는 최 선생님, 최 선생님 축하드리고요. 우리 지니 PD도 축하드리고 아파가지고 누워서 지금 자고 있어서 축하한다면 말도 못하겠네요 오늘. 야, 너 돈 벌어서 이러려고 했었는데 예,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정말.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또 마이크가 또 이제 이럴 때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이거 끝나고 설명을 드리고요. 또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또 축하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건방지게 말씀드리면 제가 좀 이렇게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요.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림을. 그래가지고 딱 했는데 지금 이 김인재 선생님 작품도 딱 보자마자 무조건 주세요 해서 받았지만, 그리고 나서 또 놀라운 일이 또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화라 전에 그 10분 정도에 딱 했는데 신인 작가분들을 좀 제외하고 중간 단계에 있는 작가분들이 지금 다 대박을 치고 있거든요. 대박을 치고 있는데 또 대박이 터졌습니다. 또 대박이 터졌는데 뭐가 터졌냐면 아까 그 초반에 딱 봤을 때요. 대박 터졌을 때 양쪽 두 개, 황상근 작가님의 작품과 백태선 작가님의 작품, 이 두 개가, 그러니까 두 분이, 그렇죠? 지금 양쪽에 보이는 그림이 있죠. 왼쪽에 황상근 작가님은 러시아에서 지금 화가를 하시면서 한국화와 서양화를 절묘하게 결합시켜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러면서도 한국적인 풍이 굉장히 느낌이 좋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백태선 작가님 같은 경우는 아주 전통적인 한국화 기법으로 해서 산수화를 그리는 작가신데요. 이 두 분이 또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 두 분이 대박을 터뜨렸는데 뭐냐면은요. 바꿔주세요. 왜 그것만 계속 보여줘.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될 거라고요. 야, 되게 뭐 되는 거 없다, 진짜. 근데 이 두 분이요,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두 분이 내년 5월 달에, 내년 5월입니다. 내년 5월에 그 전 세계 화가들을 모아서 바티칸에서, 그러니까 교황청의 초대로 바티칸에서 세계 화가들, 위대한 화가들, 그러니까 유명한 화가들, 아니면 막 세계에 알릴 만한 그런 화가들을 초청을 해서 전시회를 하는데 매년 이 두 화가분이 거기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으아, 대박이야. 교황청에서 인정한 화가들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이 두 분이. 가지고 신났습니다, 지금. 가지고 지금, 황상근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알릴 대로 알려졌고, 유럽이든 뭐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와 있는 화가 선생님이시고, 백태선 화가님도 이제 얼마 전에 작년에 국전에서 특선 받고 꾸준히 하면서 계속 단계별로 밟고 올라가시는 분이신데 초고속 성장을 하고 계시는 화가분이십니다. 한국 화가분. 근데 이 두 분이 내년 바티칸 교황청 초대로 해서 전 세계의 유명한 화가들이 모이는 엄청난 전시회에 초청을 받았다라는 거. 그냥 자기들이 돈 내고 간 게 아니라 초청을 받아서 갔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굉장히 서양인들과 접목이 어울리는 황상근 작가의 서양과 동양, 한국의 느낌을 쫙 버무려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림을 만들어내는 황상근 작가와 정통 한국화를 그리는 백태선 화가가 나가서 한국 미술의 위대함을 이제 알리게 되는 거고요. 그때 이후로는 이 사람들의 레벨은 또 빡 올라갑니다. 빡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사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그림을 사신 분들이 계시는데
특히 아직까지도 저희 작스투브 시청자십니다. 박 선생님 그때 굉장히 고민하셨잖아요.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셨잖아요. 예, 동그라미 하나 뒤에다 붙이시면 됩니다. 이제 축하드립니다. 으아, 대박. 아까 했죠? 동그라미 하나 붙이시고 곱하기 2 하시라고요. 곱하기 2. 그러면은 이제 그걸 이제 내년 어차피 바티칸 갔다 올 때까지 버티시고 한 1, 2년 지나야 되니까 한 몇 년 쭉 그림을 즐기시고요. 딱 즐기시다가 뭐 자녀분들한테 그냥 물려주세요. 아니면 그 요즘 그거 뭐 유산 상속하고 막 골 아프잖아요. 그냥 물려주세요. 그냥. 이야. 예,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박 선생님 그때 내가 정확히 기억을 해요. 막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가셨거든요. 박 선생님께서 그냥 가셨다가 나중에 또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 다 흔히 말하는 바라시라고 하는데 이제 그림들 안 팔린 거라든가 팔리는 것들은 재포장을 하고 안 팔린 것들은 일단 급하니까 대충 포장을 해서 막 이제 이제 바라시를 해야 되니까 나가야 되니까 그러고 있는데 다시 돌아오셔서 그거 우리가 막 제대로 포장도 안 돼 있는 걸 그때 막 비가 왔나 눈이 왔나 그랬는데 그걸 딱 사가셨는데 진짜 판단 잘하신 거였어요. 정말 판단 잘하신 거였어요. 동그라미 곱하기 2 하시면 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역시나 오산에 사시는 최 선생님, 예. 아직 저희가 작품 그거 보증서 그걸 못 만들어야 되는데 화가분들이 사인만이라도 보내주라고 우리가 해가지고 만들어서 보낼 테니까 하는데 그것도 안 보내줘요. 그러니까 근데 진품은 확실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최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김희자 선생님의 작품도 사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백태선 작가님의 작품을 사셨죠. 백태선 작가님 작품도 저희다 동그라미 하나를 딱 붙여주시면. 근데 백태선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국전에서 특선하다가 이번에 바티칸 갔다 오고 내년에 바티칸 갔다 오고 또 국전에서 대상까지도 한번 노려보면서 올라가시면 그 값어치는 엄청나게 올라갈 거니까는요. 좀 오래도록 묵혀놓으십시오. 그거는 백태선 작가님의 작품은 오래도록 묵혀놓으시면 아주 좋을 겁니다. 예, 분명히 값어치가 있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10배 튀기는 일단 됐습니다. 10배 튀기는 많이 좀 사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고 좀 왠지 걱정이 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저기 멀리 사시는 그리고 황상근 작가님의 작품을 사신 유 선생님 그다음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우리 전시회 때 가장 비싼 금액의 작품을 사셨는데 그때 12월 달 했는데 한 달 후에 배송을 해달라고 해놓고 한 달 후에 전화를 드렸더니 조금 있다가 배송을 하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는 저부터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화를 드려도 전화를 안 받으시고 엄청나게 큰 금액이었어요. 제일 큰 금액이었는데 우리 뭐 어쨌든 그래도 원가보다 싸게 사시긴 하셨지만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갔다 오면 내년에 또 동그라미 하나가 붙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그전까지는 제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 불안해 죽겠습니다. 제 것이 아니다 보니 판매를 했고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리기까지 했는데 걱정이 됩니다. 그때 아프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잘못되신 건지 어떤지 걱정도 되고 또 이게 큰 금액의 작품이다 보니 함부로 처분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꼭 연락이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여기서 성함을 밝힐 수는 없는데 그 유 선생님이 직접 이 방송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그 주변 분들이 그때 자유화라전에서 그 그림을 산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그분의 근황이 알고 계신 분이 있다라면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그림을 직접 다시 전달해 드리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깔끔하게 법적으로 또 문제가 없어야 또 다른 분한테 그림을 양도하든지 아니면 뭐
방법이 없는데 지금 제가 어쨌든 지금 판매가 된 거기 때문에 제 것이 아니고 그림은 굉장히 큰 부가가치를 가진 자산이기 때문에 제가 남의 자산을 갖고 보관 중인 상태입니다. 좀 너무 부담이 되니까 꼭 꼭 좀 연락을 주시고요. 저도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겁나요. 지금 여기다 이제 지금 그때 우리 전시회 때 가장 큰 금액에 가장 센 금액으로 판매가 된 금액이지만 뒤에 공짜가 하나 더 붙어버리면 와 이거 저 답 안 나옵니다. 이게 답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제발 좀 연락 좀 주세요. 막 미치겠어요. 그냥 불안해서 저는 너 가져 이래버리면 속 시원해 가질 텐데 그러질 수가 없잖아 이게. 예, 그래서 그때 그림을 사신 분 중에서 근데 지금 이번에 그분에도 이제 다른 신진 작가분들 강지민 화가라든가 이현 화가라든가 춘희박 선생이라든가 최지인 씨 같은 경우 이런 분들 거 있으니까 그분 사신 분들은요 계속 가지고 계십시오. 계속 가지고 계시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정말 실력이 있어서 커갈 거고요. 어느 순간 또 국전 대상이든 뭐든 또 바티칸 초청이든 뭐든 이태리 가지고 루브르 박물관에서 개인전을 하든 뭐든 굉장히 성공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때 소장했던 그 그림들을 굉장히 값어치를 높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미술 작품의 장점이 제가 그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때 이 금액에 사시면 절대 다운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절대 다운이 되지 않습니다.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지만 작품은 50만 원에 가면 50만 원은 죽을 때까지 갑니다. 화가가 유명해지면 올라갈 수는 있으나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림은 가격이 중요치가 않다. 그 가치가 중요하지. 당신이 그 그림을 볼 수 있는 눈과 거기에 꽂혔을 때 그 가치가 중요하지. 작품을 고를 때는 자기 사정에 맞게 골라가지고 걸어 놓으시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작품을 사신 분들이 총 14분 되시는데 이 14분의 그때 구매자분들 대박 터지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터질 거니까 그림 계속 즐겁게 감상하시면서 이게 내가 그때 했었는데 말이지 이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주식 투자해봤자 불안불안하잖아요. 현 정부 때문에. 그리고 올라도 한계치가 있다라면 그림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딱 했을 때 동그라미 하나가 뒤에 딱 붙이면서 곱하기 2가 들어가는 순간 이거죠. 제가 바로 이걸 원했던 겁니다. 제가 바로 이걸 원했던 거예요. 한국의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는 지금의 제조업이라든가 일단적으로 2차 산업, 3차 산업 이쪽에서만 지금 한정되어 있는 식으로 가고 있고 또 문화에 대한 의식 역시도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쪽에 너무 이렇게 치중되어 있어서 내용이 없는 겉만 번지를 하지 실제로 실속은 하나도 없는 게 솔직히 한국 문화산업의 현실이었습니다. 현실이었었고 그 와중에서도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문화산업에서 돈을 벌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은 무궁무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아니면 그 불법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판돈만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왜곡됐었죠. 왜곡됐었지만 지금 어쨌든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저금리 시대에 은행에 넣어봤죠. 예전에는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 받고 대출 이자 받아서 집 사가지고 집 불려가지고 돈 벌고 이렇게 한 푼 두 푼 저축해서 내 집 사고 이러는 게 예전에 있었다면 지금은 여러분들 은행에 넣어봤자 별 의미도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데 주식은 너무 위험하고 투자 시장 쪽으로 가는데 투자 시장도 왠지 그렇게 좀 그렇겠지만 그렇게 안전한 걸 찾다 보면 큰 수익이 나진 않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뭘 찾아야 되나, 뭐한가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을 때 선진국에서는 이런 미술 쪽에 관련된 이쪽으로 상당히 많은 미술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문화산업 쪽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데 바로 이런 고부가 가치입니다. 고부가 가치. 어떤 화가가 초반에 살 때는 이 사람이 무명일지라도
처음에 살 때 몇십만 원, 돈 100만 원 주고 샀던 것도 이 화가가 유명해지면 몇 천만 원, 몇 억, 뭐 몇십억, 고거나 막 유명한 그렇게 되면은 막 몇백억, 막 몇천억짜리도 가니까 그림 한 점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처럼 값어치를 그러니까 시장의 값어치, 문화 상품은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의미라든가 값어치가 계산돼서 이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투자 가치가 있죠. 그런데 그동안 한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렇게 잘못 돌아가고 있고 실제로 지금도 잘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업가들의 이제 돈 돌리는 거라든가 뭐 썩어 빠진 기업가들의 정치인들이 정치자금 돌리는 방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었죠. 근데 지금 확실히 어떤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한국의 미술 시장은 파이를 키웠던 것은 삼성의 홍라희 씨였어요. 홍라희 선생님, 홍라희 여사. 리움이라고 해서 삼성에서 주관하는 미술관을 만들고 운영을 하면서 한국의 미술 시장을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하게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화가들도 한국에 가져오고 한국에서 쓸만하고 굉장히 키울 만한 화가들도 세계 속에 내보내고 이 통로를 삼성의 홍라희 씨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살났죠.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그리고 왜 홍라희 씨가 작살나면서 리움 관장을 그만두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한번 방송을 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미술 시장에서 미술판 싸움에서 권력 싸움이었고 거기에 이제 문정숙하고 김정숙하고 또 누구냐 손혜원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관련이 돼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 이것 때문에 또 소송 들어온다면 할 말 없는 건데 뭐 제가 찾아낼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건 뭐 미술 시장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딱 보고 손혜원 봐봐요. 뭐 한다 하면서 고미술 골동품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들 고미술품 해가지고 장사해 먹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 이런 판입니다. 그리고 김정숙이니 조국이니 뭐 문재인 쪽 라인이니 보세요. 계속 문화시장 쪽에서 자식들이 해먹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고 나서 홍라희가 그렇게 되고 나서 미술시장이 새로운 권력에 의해서 확 장악이 됐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미술시장에서 아까 말했던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재밌는 게 뭐냐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새끼들이 뭐냐면 자기들하고 붙어있는 놈들한테만 권력화를 시키다 보니까 신진 작가들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것, 국가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신진 작가전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다 하면서 그런 전시회니 뭐니 문화 행사를 안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시인 작가들은 아예 기회를 잃어버리고 현 정부랑 꾹짝꾹짝하거나 어떤 권력, 문화 권력과 라인이 돼 있는 놈들만 지금 배 터지게 처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술시장도 마찬가지죠. 미술시장도 지금 한국 미술시장이 얼마나 썩어가고 있냐면 짝퉁이 막 돌기 시작합니다. 이 개새끼들이 정치자금 만들려고 짝퉁을 돌려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돌리냐면 그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제는 한국 내에서만 짝퉁을 돌리는 게 아니라 중국과 짜고 중국하고 뭐하고 전 세계적으로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들통나면은 한국의 문화 수준이 얼마나 썩어빠진지 알면 한국은 최하층 계급으로 떨어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문화를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 뭐 하냐고요. 대가리가 썩어 빠졌고 문화적으로 하층민인데 선진국이 되려면 버는 것과 문화를 즐기면서 사회 주변에 있는 뭐 이런 것들이 문화를 즐기고 역사와 뭐 이런 것들 쫙 해서 그런 품격이 있는 사회로 진입을 해야 선진국이 되는 건데 돈만 왕창 버는데 돈 더 벌겠다고 미술시장 그따위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썩어 빠지겠습니까? 근데 돈은 돌대로 도는데 이 돈들이 다 검은 돈들이었던 거죠. 그게 지금 다 썩어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미술시장부터 순수 창작 세계까지도 이제는 권력에 줄안서 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되고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를 때려 엎어버려야 되는 그 상황인 것 같기도 하죠. 어쨌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당연히 보수파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화가들은 아작이 나겠죠. 아작이 나고 당연히 갈 길을 잃고 원래 그러다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전시중 김 작가님이 등장을 하면서 한번 되겠다. 이건 한번 해보자라고 했었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라는 생각에 이제 저희가 자유화라 전시회를 준비했던 거고, 전시중 김 작가님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고, 아주 작은 전시회였지만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품 선별과 그 작가 선별을 너무 잘해가지고요. 너무 잘해서 예, 이렇게 좋은 결과도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맛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맛을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미술 시장이 와 있냐면, 여러분들 케이블 방송 보시다 보면 미술을 대여하는 무슨 아트 뭐 해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미술 작품 대여 사업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홍보가지고 막 여기저기 몇 군데에서 막 지금 광고를 막 때리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이제는 미술을 사람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지만 이제는 다른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은 뭐냐면 먹고 사는 걸 넘어서서 문화적인 풍요를 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이제 선진국민이 될 수 있는 여건들을 갖다가 욕구와 여건들을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앤디 워홀 작품 같은 경우는 막 비싸니까 못 사겠지만, 뭐 아니요, 앤디 워홀 작품도 살 수 있죠. 못 사겠지만 어쨌든 그런 작품들을 이제, 그전에는 달력 보고 고의 별에는 밤이다 이랬는데, 아니 이제는 내가 본 작품들을 갖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워낙에 비싸니 그런 작품들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림들을 대여를 하는 사업까지도 만들어지고 있죠. 그 정도로 해서 지금 문화시장은, 미술시장부터 모든 문화시장은 어쨌든 새로운 물결로 해서 진입이 되고 있는데,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바닥들을 갖다가 다 좌파 새끼들이 다 잡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 큰 판돈을 가지고. 그것도 누구랑? 저기 윗동네 윗집에 사는 사람들, 그 마누라 새끼가 그 밑에 자기들 뭐 그저 손혜원이 뭐니 또 가지고 그쪽 라인들, 문학의 라인들 딱 해가지고 꽉 잡고 다 헤쳐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 헤쳐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판돈은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두운 데서 밀거리로 하면 그림 한 작품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얼마짜리가 어떻게 파는지를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유명한 해외 화가 작품 하나면 몇백억, 몇십억을 한 번에 바꿔버릴 수가 있는 거니까. 지금 방금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신 그것도 처음에는 아주 저렴하게 저희가 팔았지만 이렇게 국전 한번 하고 바티칸 한번 갔다 오면은 동그라미 하나 더 붙는 거예요. 왜? 시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요. 어떤 시장에서? 전 세계 미술 시장에서. 단가가 확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시장가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밑에서만 쫙 걸려간다?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조사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제 판매가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알려지게 되는 거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 알 수가 없죠. 저희들 투명하게 하지만. 근데 이걸 투명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쉽지가 않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던 판돈의 문제고, 그런 정치권이 돈 세탁, 기업들의 불법 자금 뭐 이런 것들을 돈 세탁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문화예요. 보이는 게 없거든요. 미술시장, 영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화도 깡패 새끼들, 조폭들 맨 처음에 딱 들어가지고 자기들이 깡패야. 신분 세탁도 하고 싶고 합법적으로 돈 버는 뭔가를 하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건설에도 차려가지고 불법적으로 돈 가지고 막 뭐 해가지고 또 좀 불법이겠죠 어쨌든. 그래서 깡패들이, 조폭들이 맨 처음에 했던 게 그 건설에서 차렸다가 건설에서 차려가지고 폼나게 하고 싶으니까 영화 쪽에다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조폭 영화들이 활개가 됐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문화를 이용하는 게 되게 쉽습니다. 왜? 특히나 영화는 눈에 보이긴 하지만 수십억, 100억, 200억이 들어가는 판돈이다 보니까 거기서 몇십억 돈 돌리는 것은 막말로 해서 미친놈들이 하려면 하거든요.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지만 좌파예요. 좌파 PD인데도 불구하고 좌파 PD가 술 처먹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좌파들이 영화계에서 어떻게 돈을 끌어모은지에 설명을 하는데 놀래버려요. 저도 잘 몰랐으니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김대중이 그때 돈을 막 풀었어요. 한국 영화 르네상스 시대를 연다면서. 그러니까는 개나 소나 다 영화를 만들 수 있었고, 그때는 저도 감독 제의받고 일단 상업영화사에 들어가서 시나리오 개발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영화 단편 영화든 뭐든 뭐 무슨 영화제 한 번에 나가고 영화판 바닥에서 얼굴 좀 알려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감독 제의받고 시나리오 개발을 했었죠.
가지고 저기 청담동, 아니 논현동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그런 영화들 대부분 다 망해요. 왜? 그냥 정부 돈 빨아먹으려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잘 만들든 못 만들든 소용이 없거든. 필요가 없어. 왜? 정부 돈 쓰면 되고 자기가 거기서 얼마 슈킹 해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더 큰 판을 먹는 놈들이 이거죠, 좌파들은. 그냥 그 밑에서 판 먹는 애들은 정부 자금 그 조금 뽀찌 떼먹으려고 하는 흔히 말하는 보수 새끼들이 좀 많았었고, 좌파들은 무서운 게 뭐냐면 큰 판 먹는 겁니다. 큰 판. 어떻게 큰 판을 먹냐? 딱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영화사가 우후죽순적으로 생겨요. 한 10개가 생긴다고 칩시다. 그러면 9개는 망하죠. 한 군데만 성공을 하고. 그럼 이 한 군데가 이 9개의 망한 영화사들 다 사버립니다. 가지고 10개의 영화사를 묶어가면 어떻게 되냐? 10편의 영화를 만든 중견 메이저 영화, 중견급 영화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시장에 딱 올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때 영화 쪽에 막 돈 된다고 하니까 영화에 막 왕창 투자를 하죠. 투자를 하죠. 딱 먹고 튑니다, 그냥. 예. 어차피 국가에서 다 보장해 주니까 또. 그렇게 해서 돈 벌었습니다. 영화판에서. 돈 엄청 벌었어요. 좌파 새끼들이. 근데 그 돈이 다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정부 돈도 헤쳐먹고 그걸 이용해서 일반 개미 투자자, 일반 시민들의, 국민들의 돈까지도 다 헤쳐먹으면서 파일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그 돈을 계속 영유를 해야 되고 그 돈을 계속 헤쳐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에 빌붙어야 되는 거고 계속 좌파 정권에 문재인 만들려고 난리를 쳤던 겁니다. 차승재나 뭐 이런 새끼들이. 그렇게 큰 판을 돌리고 있는데, 근데 영화판의 한계는 뭐냐면 어쨌든 투자사가 끼고 뭐 공식적으로 제작비가 중간에 해봤자 그래도 영화 모양새는 잡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기본적으로는 많이 떼내지를 못한다는 한계가 있는 반면에 미술 시장은 또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그림 하나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화 보실 때 그러잖아요. 아이고 뭐 선생님 그림 좋아하신다고 하길래 뭐 그림 하나 딱 끝. 영화 50억짜리 찍어가지고 어디서 20억 만들어서 10억 뽀지 막 상납할 때 그거 복잡한 시간은 아니라 그림은 20억짜리 그림 하나 뚝 끝. 엄청나죠. 물론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 좋은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일반 시장에 미술 시장에 진출을 해야 되고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미술을 보는 작품을 보는 눈과 그 미술 시장을 보는 눈을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그런 것들이 약하다 보니까 이 권력 놈들이 새끼들, 문화 권력 새끼들이 돈을 헤쳐먹으려고 짝퉁을 지금 막 풀어버리니까 여기서 돈 많은 놈들은 미술 뭘 알아? 뭣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뭣도 모르니까, 아, 김홍도의 그림이야? 그러면 뭐 시중가가 얼마라고? 2억이라고? 알았어, 김홍도 거라는데. 그 씨발 정부가 인정해주는 좀 이상한, 저런 사람들 사기치겠어? 딱 사는데 짝퉁이라는 거죠, 짝퉁. 원가 몇천 원밖에 안 되는 짝퉁을 몇 억을 주고 사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공식적으로 뭐 알 수 없고 확인도 안 되는 거지만 미술 시장에서 들리는 말이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공장이 돌아가고 있대요, 공장이. 짝퉁 공장이. 막 찍어내는 거죠, 가짜를. 막 찍어내는 거고 한국 내에도 팔고 중국에도 팔고 지금 팔릴 수 있는데 다 판답니다. 근데 그 돈이 얼마겠어요?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사람의 글씨와 그림인데 장당 5천만 원, 장당 1억씩만 잡읍시다. 공장이라 하루에 100장씩만 찍어낸다고 쳐봐요. 하루에 100억이 넘는. 그러면 1년이면 얼마겠어요? 하루에 100억이면 몇 천억의 정치 자금이 모이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술시장, 그 다음에 문화산업시장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여러분들 돈도 버시고 저 새끼들의 그 불법 정치자금 줄도 끊어버리시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산을 어떤 자식들한테나 후대에 아주 좋은 의미로 넘겨줄 수 있는, 그러면서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문화산업의 문화상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맛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던 거고 그것이 성공했었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지고 나오니까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 굉장히 좋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술시장,
그러니까 문화산업시장을 좀 여실히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세계는 어느 정도 아까처럼 미술 대여업도 마찬가지지만은요.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 DDP 있잖아요. 동대문에 오세훈 시장이 만들었던 DDP를 한번 가보시면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도는 이렇게 페어는, 아트 페어는 전 세계 돌면서는 1년인가 2년에 한 번씩 오는데 한국에 있는 작가, 신진 작가들만 해서 한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해외 작가들까지 하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아트 마켓이 열립니다. 아트 마켓, 아트 페어가 열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 가시면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확실하게 그 작가가 자기가 직접 그려서 파는 거기 때문에 그 작가의 100% 완벽한 원작 그림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품도, 이렇게 그림도 그렇고 조각도 그렇고 모든 걸 다 어쨌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는 아트도 쇼핑하는 시대라는 거죠. 아트도 쇼핑하는 시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저 작가의 그림이 뭐 30만 원? 뭐 좀 비싼데? 근데 너무 좋아. 그리고 다 뒤져보는 거예요. 얘는 나중에 분명히 뭔가 좀 크겠다 싶으면 사는 거죠. 작품도 마음에 들고. 그럼 언젠가는 그게 빵 터졌을 경우에는 동그라미 2개, 딱 1개, 2개, 3개씩 붙기 시작하면 와우!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작가들이 직접 다이렉트로 거래할 때는 그게 최저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일도 없어요. 나중에 팔 때도 그 금액에 파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임자만 잘 만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 뭐 유명한 작가의 그림, 요것만 생각하면서 그 그림이 너무 비싸서 못 사겠어. 그건 이상한 놈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그건 이제 돈 많은 놈들이 돈질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이제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셔서 이제는 작은 그림 아니면 신진 작가들의 그림 아니면 미술 시장을 딱 보면서 투자가 여러분도 주식할 때랑 똑같은 거예요. 주식을 하면 회사가 나중에 상승 가능성이 있는지 망할 건지 다 자료를 찾잖아요. 똑같습니다. 미술 시장도. 이 그림을 지금 내가 사고 싶은데 일단은 첫 번째 그림이 마음에 들어야죠. 그게 주식하고는 틀린 점이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림을 굳이 내가 계산 때려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만 뭐 주식하는 것처럼 뭐 그냥 그래도 상관없어. 돈 되는 미술 작품이면 살래. 뭐 이런 사람이면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문화 상품의 기본 베이스는 내가 마음에 들어 하는 작품 이해하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자유하라 전시회전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작품은 가격대 따지지 마시고 당신이 마음에 드는 것을 먼저 선택을 하시라고. 그리고 나서 그 가격대를 갖다가 고민을 하시면 된다고. 너무 비싸.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백화점 쇼핑하실 때도 그러잖아요. 딱 갔는데 처음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면서 가격표를 보지. 가격표만 보고 돌아다니는 않잖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옷을 보고 나서 가격대가 와서 내가 살만하면 사는 거고 너무 비싼데 하면 머뭇거리다가 안 사든가 뭐 무리해서 사든가 하는 것처럼 그때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오래되면은 뭐 중고로 내봤자 헐까. 주식은 자칫 잘못하면 휴지. 뭐 그리고 나서 안전빵으로 가겠다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근데 몇 년 묵혀놔야 이제 한 2배 장사 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미술시장은 훨씬 더 다채롭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문화시장은. 미술시장만 국한된 게 아니고 문화시장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라는 게 문화를 공부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요. 문화를 공부하면 역사도 공부하게 되는 거지만 문화를 공부하면 이제 교육도 알게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문화를 알다 보면요. 이렇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자기가 투자라든가 뭐 고수익을, 고부가가치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론적인 사업들도 막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제학자라든가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왜 문화 쪽에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 투자 대비했어요. 그러니까 만드는 우리가 개고생하면서 만들지만 투자 대비해서 가장 확실하게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문화산업이라는 걸 이분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문화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수 우파에 진출을 했어도 우파선을 왔을 때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문화 뭐든 개똥 취급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자유기업원, 자유경제원, 정경련 이쪽을 통해서
자유주의 경제를 공부하고 가르치는 박사, 학사, 원장님들이 제일 먼저 그분들이 저를 불러주셔서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막 세미나도 하고 왜 문화산업시장, 문화산업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저는 문화예술보다는 문화산업이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면서 문화산업론을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게 더 맞았던 거죠. 그러면서 저는 그분들한테 경제를 배우고 그분들은 이제 아주 재미있는 문화의 이제 뒷얘기들을 들으면서 접목을 시키는 거죠. 그 중간중간쯤 찾다 보니까 엄청난 거죠. 왜 그들이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경제학자들이. 왜? 돈이 든다는 거죠. 경제학자는 돈이 안 되는 걸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경제학에서 문화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의 가족 관계를 보면 그 중에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비웃는, 보수에서는 비웃는 딴따라라고 할 수 있는 문화 예술인들이 꼭 한두 명씩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법만큼 내가 인간으로서 품격 있게 문화생활을 여유를 즐기고 싶은 거고 돈이 있으면 문화에 투자해서 이것을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차 사고 뭐 bå도 사고 할 거 다 산 다음에도 할 일이 없으면 나중에 사는 게 그림이라고 하잖아요. 그림, 미술작품. 왜 그러냐면 그것에 얼만큼 고부가가치면서 얼만큼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걸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화전쟁을 하는 차원에서는 좌우전쟁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좌우전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편을 얼만큼 끌어 들어오느냐의 싸움인데 우리 편이 있어 보이면 사람들이 온다라는 거죠. 어느 집에 딱 갔는데 맨날 돈 그러면서 먹는 것은 맨날 그냥 고추장 장아찌나 먹고 있고 막 지릴 것만 먹고 있고 막 맨날 커피나 막 가방 커피나 사주고 있고 막 주변 집을 보니까 뭐 그냥 어설프게 다 짝퉁들만 있고 쓸데없는 것들만 다 있고 막 책만 있고 막 답답해 죽겠고 이런 거 있는데 어느 집에 딱 갔더니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느 집에 갔더니 우아한 클래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쫙 뭐 오디오에서 나오는 기가 막힌 음악들이 나오면서 벽에는 막 와 엄청나게 좋은 그림들이 쫙 걸려 있고 폼나게 있으면 사람들은 여러분들 같으면 어느 집에 가서 놀고 싶겠어요. 그런 거죠, 그런 거. 보수 우파의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그런 것은 문화적으로서 정말 형편없고 진짜 볼 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뭔 말해도 재수없게 말하고 짜증나고 재미도 없어.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일단 재미가 없어 보수는. 무식해요 문화에 대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반 시민들은 딱 했을 때 드라마 얘기하고 음악 얘기하고 여자애들 또 어린애들은 뭐 그 뭐냐 아이돌 그룹 얘기하고 뭐 만화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다 풀고 우리의 애기들은 뭐냐면 클 때부터 뽀로로 아빠 엄마보다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뽀로로 얘기를 들으면 자라온 애들이 문화를 그렇게 이렇게 온몸으로 익숙해졌고 이제 이 친구들은 지금 이 정도예요. 내가 지금 한 끼 밥은 2,000원짜리 김밥을 사 먹더라도 커피는 스타벅스 6,000원짜리를 먹고 싶다. 그게 뭐예요? 문화적 향유를 누리고 싶다는 거거든요. 이게 폭발되니까 뭐냐? 내가 그림을 살 돈은 안 되니까 대여를 해가지고 집에다 한 달 정도 딱 걸어놓고 나 이런 작품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프라이드를 높이고 싶다는 거예요. 품격을. 그리고 DDP 가서는 그 아트마켓, 아트페어라고 전 세계에서 이게 왜 지금 대박을 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림을 쇼핑을 하는데요. 왜? 이젠 짝퉁이 싫은 거예요. 예? 명품도 짝퉁을 사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내 명품을 갖고 싶은 시대처럼 그림 역시도 이제는 짝퉁, 달력에서만 보던 게 아니라 아무리 무명 화가들이라도 진품, 그리고 내가 좋은 거, 그리고 나아가서 이걸 좀 돈으로까지 생각하면은 이 화가가 나중에 클까 말까, 나중에 투자 가치가 있을까를 염두에 두고 그림을 작품을 구입을 하는 거죠. 그것이 대박이 딱 맞으면 대박이 확 터지는 거고 이번에 자유하라전 때 그림을 사신 분들처럼.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제가 선택을 했고 제가 골라서 모셨고 이런 작가분들의 그림들이 또 팔려 나가는 것도 너무 그때는 정말 고마웠는데 지금 팔린 게 오히려 사신 분들이 지금 저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 여러분들의 돈을 왕창 벌리게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제가 돈을 못 번다니까요. 근데 남을 돈 벌게 해주는 건 참 잘해요. 남이 알아서 날 이용해 먹어서 돈을 벌기도 하고 그냥 제가 이렇게 가세요. 조금 몇 군데 안내해 주기도 하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돈을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고 돈을 버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별개로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저를 통해서 돈을 버는 분들을 보시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뭐 이런 말 할게 뭐하지만 좀 이렇게 뒤에 동그라미 하나 붙이신 분들은 앞으로 그 작스투브에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런 거 뽀치 좀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영화 한 편 찍어야 되잖아요. 예, 진담이고요. 예, 어쨌든 축하드리고, 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시청자분들도 그때 자유하라전 못 갔는,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그러신 분들은 올해 지금 자유하라전 2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화가분들을 모시기로 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 우한폐렴 빵 터지는 바람에 뭘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뭘 이제 하라고 하지도 못하고, 신인 작가분들한테 세 분한테는 또 자유하라전 2 또 낼 수 있게 작업을 좀 하시라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리고 기존 작가분들 이번에 이제 작년에 그 작품 판명 소식을 다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도 이제 그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싸게 팔아? 그리고 뭐 쟤네들 우리도 죽겠는데 왜 쟤네들 도와줘야 돼? 이랬던 분들이 좀 계셨는데, 올해는 서로 그림을 주시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화려한 작품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풀리겠죠. 풀리겠고, 그러니까 이제 올 연말 정도에 자유하라 2를 준비를 할 계획이니까 한번 오늘 방송 보시고 나도 미술 상품을 한번 해서 투자를 한번 해볼까? 뭐 그렇죠. 프라이드도 있고 품격도 올리면서 돈도 되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그림 같은 미술 작품들은 어디 자녀분들한테 증여를 할 때 증여세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최 감독님, 안 되는 거 맞나요? 주무시나 보네. 진인피스도 자고 타자고 나 혼자 떠들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점을 좀 이제 한번 하시면, 만약에 또 한번 투자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그때를 이용하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 돈은 못 벌어도 남 돈 벌게는 해준다고 분명히 약속드렸잖아요. 예. 선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선별된 작가의 작품들도 가능한 한 작가의 자존심이 손상되지 않나 해서 최하로 잡아서 아마 판매가 될 겁니다. 최하로 잡고 거기에 당연히 이제 저희들 운영비도 좀 해야 되니까 약간 플러스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시중가에, 작년에 했을 때는 시중가의 60%를 넘는 작품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서 확실한 작품에 저렴하게 사서 나중에 한 방만 빵 터져버리면 왕창 비싸게 한번 해볼까 고민하신 분들. 근데 미술 작품 중에서 어떤 화가가 가능성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이게 잘 모르시잖아요. 아직 스스로 이제 거기에 맞들이시기 전에는 뭐 그런 분들은 저희 자유하라전을 이용하시면 최소한 저희 작당들 이름으로 책임을 지고 좋은 작가와 좋은 그림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 둘씩 맛을 좀 들이셨다가 나중에 뭐 딱 있으면 그 영국 소더비 경매장 이런 데 딱 가가지고 한 번씩 막 이런 것도 한 번씩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작년에 그림을 구입하셨고 했던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올해도 그 대박의 여운이 할 수도 있다. 그때도 한번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맛들이면은 또 이게 깜짝 놀라잖아요. 뒤에 동그라미가 1년도 안 됐는데 뒤에 동그라미니까 10배가 들어가 버리는데 재밌죠?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때 작품을 살까 말까 하면서 부담되는 데면서 그냥 가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지금 막대한 후회감이 밀려올 거예요. 그때 좀 무리해서 살 걸. 그때 내가 살라고 했었는데 이런 분들이 계셨잖아요. 예, 작품은 그렇습니다. 딱 봤을 때 마음에 든다 했을 때는 지금 그냥 사버리셔야지, 살까 말까 고민하면은 다른 사람이 채가버려요. 그때 자유하라전에서 그 이현 작가의 그거
이현 작가의 그 뭐였죠? 제목이 뭐였더라? 이현 작가의 글로리라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요만한 그림이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색감이 너무 좋아서 저도 사고 싶었었어요. 근데 그걸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4분 정도가 계셨는데 가격도 막 굉장히 그 중에서는 굉장히 저렴했었는데 네 분이서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한 분이 사러 와야지 그거 한번 이제 사야지 하면서 왔는데 그분 바로 앞에 어떤 분이 이거 살게요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허탈함을 내가 살려고 했었는데 뭐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아쉽지만은 어쨌든 그분의 작품 이현 작가의 작품은 올해 또 저희가 자유하라 2를 하게 되면 또 그림이 전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또 저렴하게 사실 수 있게 최대한 제가 내고를 칠게요. 작가분들한테 요건 제가 다 먹으면 되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작품을 언제든지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마음가짐 그리고 미술 시장에 대한 그리고 투자에 대한 새로운 어떤 개념의 전환. 그래서 이제는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투자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 미술 시장, 문화 산업의 투자 개념은 상당히 매력적인 거다.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판이 엄청나게 크다. 이 판을 시장주의를 외치는 보수 우파가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가 나는 보수 우파가 아니라는 것을 시장 경제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맨날 그랬잖아요. 니들이 뭐 시장을 하냐고 맨날 보수 우파 보수 진영 까면서 막 했던 말이 그겁니다. 그래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안 팔리겠지만 그림 몇 작품을 더 그때 안 팔렸던 작품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차피 팔리면 전 굉장히 좋고요. 우리 사무실 작스테프 운영비로도 써야 되니까 감독님, 최정훈 감독님, 잠깐만, 잠깐 주무시고 계세요. 깨워야 돼. 완전히 뻗어서. 잠깐만. 나 그림 좀 올려줘요. 난리가 아니야. 이거 다 환자들 집합주야. 우리 사무실 미치겠네, 진짜 이거. 자, 여러분들께 그 자유화라전에서 판매가 미처 되지 않았지만 정말 한번 보셔야 되는 작품들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번 띄워주십시오. 하나 더 두 세트예요. 그림 또 하나 있는데? 예. 이 두 개 동상입니다. 동상이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전시중 김 작가님. 그러니까 얼마 전에 월간 조선에서 최지인이라고 본명을 다 까발렸습니다. 까발렸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당당하게 최지인 작가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최지인 작가님의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레퀴엠이라는 두 개가 한 세트인 작품입니다. 레퀴엠이라고 해서 하나가 이제 다이스 1회, 그 다음에 하나가 라크리모사라고 해서 두 개의 작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돈이 있으면 제가 정말 사고 싶었던 작품이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동상이라는 것은 원 재료가 엄청나게 몇백만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고급스럽고 또 이 작품이 왜 나는 다른 데보다는 우리 자유의정이 좀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되고 나서 멘붕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 최지인 작가가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지 하면서 그때 자기가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게 충격을 받고 있을 때 자기의 내면,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깨고 나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제 내면을 다듬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우리 일반적으로 보수 우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의식의 파열이라고 해야 되죠. 이게 왜 그러지 하면서 별 희한한 정보들이 들어오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세상이고 하다 보니까 저기 그림들을 나중에 크게 보시면 알겠지만 다 부서져 있는 것들을 하나씩 다시 모으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만큼 최지인 작가도 그때 충격을 받고 있다가 그 충격을 이렇게 벗어나기 위해서 저 작품을 만들어냈고
저 작품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광화문으로 나가서 순수 미술 작품으로 해서 퍼포먼스를 하면서 세월호와 현 정부를 비판을 하고 또 천안함 용사들을 위로하는 그런 활동을 했던 아주 어떻게 보면은 순수 미술계에서 공식적으로 보수 우파 선언을 한 1호 작가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문제점이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그 값어치는 엄청나게 올라갈 작품입니다. 근데 이것을 좀 말씀드린 것처럼 청동 작품이다 보니 작가가 굉장히 아끼는 작품이다 보니 그렇게 여기서는 저희들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에 제시를 하지만 거의 재료비만 신청을 했다는 식으로 작가님은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일반 분들은 구입하기가 조금 힘든 금액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값어치만큼은 향후에 거의 뭐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이상급의 대한민국의 그 이상의 값어치는 할 작품이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일단 가정집에 아주 넓은 뭐 전원주택 가정집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어떤 그 조금 사무실, 좀 큰 사무실에 어떤 회장님실이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폼나게 모양새를 잡고 싶다 했을 때 양쪽으로 이렇게 딱 놔두면 그 무게감부터 해서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인 분들한테는 차마 말씀은 못 드리겠고 뭐 혹시나 그런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이러면서 이 작품의 가치를 좀 알아봐 주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 작당들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고 작가님 입장에서도 아끼는 작품이고 또 이런 것들은 동상 같은 경우에는 몇 번, 한 세네 번, 두세 번까지는 더 같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번호가 넘버가 먹여집니다. 근데 이게 넘버가 원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또 이런 비슷한 걸 만들더라도 이게 넘버가 원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것도 이 가격에는 팔렸다라고 말씀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 정도로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고 지금 대한민국 보수 우파 진영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가장 걱정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표현한 그런 작품이다. 그러니까 두 개가 세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더 비쌉니다. 근데 더 비싸다는 것은 사시는 분의 마인드고 저는 최대한 저렴하게 작가님하고 상의를 해서 판매를 하는 거니까 혹시나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작품 한번 보시죠. 예, 이 두 번째 작품은 제가 개인으로 소장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비 오는 날의 베를린 장벽 산책, 비 오는 날의 산책, 비 오는 날의 산책이라는 제목이고요. 독일에 살고 있는 작가분이 그리신 겁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저 뒤에 있는 게 이제 그 베를린 장벽입니다. 무너진. 그리고 이제 딱 보면 이게 굉장히 한국화 같기도 하고 서양화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화 축에 속하는 건데 이제 장담은 하는데 이번 자유화라 전시회에서 화가분들이 많이 오셔서 봤을 때요. 작품의 내공만큼은 이 작품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몰랐어요. 이 화가분이 독일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걸 선물로 들고 왔다고 해서 딱 봤을 때는 처음에 딱 봤을 때는 그 뭐 색상도 뭐 좀 배열이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림도 너무 단순한 것 같고 해서 그거 그냥 아마추어인데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그냥 자기 취미로 그리셨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쪽에 이제 유럽에 팔린 작품입니다. 유럽에서 그 이태리에서 작품전할 때 이 화가분이 이제 개인전을 했었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팔린 작품이 이 작품이래요. 그런데 이제 이 작품을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는 이제 작당들을 최공재 감독한테 선물로 주고 싶다고 해서 구매하신 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한국으로 온 작품이고요. 유럽에서는 유명합니다. 특히 서유럽 쪽에서는 이 화가분 독일에 계시기 때문에 이분은 좀 서유럽 쪽에서는 유명하신 분이신데 한국에는 이 작품이 유일합니다. 이분의 작품이. 한국에서는 이분이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한국 이름으로. 그래서 이분의 작품에 대해서 이제 이분에 대한 성함은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할 때는 수키라는 이름으로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초고선 이제 그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요. 한지의 수묵화인데 한지의 수묵화하면서 저렇게 번지는 느낌이 아니라 저렇게 일일이 이렇게 깔끔하게 연필이나 이런 걸로 그린 듯한 느낌을 갖는 기법이요. 아주 고수가 아니면 힘든 작업이다라고 해서 그때 오셨던 분들이 가격이 금액의 가격, 작품의 가격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작품으로만 봤을 때는 요 작품, 아이고야, 요 작품이 최고였다. 요 작품이 최고였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없어지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요 작품은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랑 거래하시면 돼요. 이 화가분한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번 달이나 빠르면 이번 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에 미국에 출장 한번 가야 되는데 출장비 마련을 위해서 이 그림을 기꺼이 내놓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유럽에서 판매된 가격 이하로는 낼 수가 없고요. 예. 거기서 약간 올린 가격으로 판매가 될 거기 때문에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이건 있습니다. 그림을 사신 분들이 본인들의 그런 것을 기록을 안 남기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그림은요,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정식 독일의 정식 홈페이지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이분은 그림을 사신 분들, 자기의 작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연락처라든가 성함이라든가 이런 걸 받는 조건으로 그림을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사시겠다는 분은 지금은 제 이름으로 돼 있고요. 선물 받았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그림을 사시겠다 하시면 이분의 이름이 아니라, 이분은 내가 다 자료를 넘겨드릴 테니까 그분한테 본인의 성함과 연락처, 이것은 남겨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제가 그걸 이제 딱 해서 그걸 인지를 하고 사시면 그분한테 제가 그 개인정보를 넘겨드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 선생님께서 연락을 드릴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작품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 작품 보증서는 지금 현재는 없어요. 그때 저한테 그냥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못 믿겠다 싶으시면 이분은 직접 그 화가분한테 직접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예, 얼마든지 해주고, 특히나 이 작품의 가치는 뭐냐면 국내에 단 한 장밖에 없다. 이 그림이, 이 화가분의 그림이 이 그림 하나밖에 없다. 공식적으로 돌고 있는 그림은. 그리고 이제 이분의 그림을 혹시나 사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기 유럽까지 가셔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 아까 그 그림을 얼마 정도 생각하냐고 했을 때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인터넷 뒤져보면 공시지가가 판매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공식 가격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포기하실 분들은 빨리 포기를 하시. 요 스키 작가님의 비가 내리는 어느 날이네요. 이게 독일어로 써서 못 읽겠고요. 비가 내리던 어느 날이라는 작품이고요. 2015년도에 그렸고, 그림 크기는 80에 100cm, 80에 100cm입니다. 한지에 수묵화를 냈고, 저게 액자가 아니라 이렇게 돌돌돌 많은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하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게 이제 액자로 해서 들어오면 국내에 이제 작품 수입이 돼가지고 관세를 엄청나게 무는데, 이렇게 두루마리 형식으로 가지고 와서 선물용으로 이렇게 제공한 형식이면은 편하게 가방에다 놓고 오실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져오셔가지고, 근데 저는 그게 더 좋더라고요. 액자에 넣어서 막 박제시키는 것보다 저희 나중에 제 사무실 오셔서 제 사무실 보시면 그냥 딱 걸어놨는데 좋더라고요. 단지 근데 이게 한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습기 이게 좀 취약하니까 저도 지금 사무실이 아니라 다른 데다 좀 보관을 하고 싶어요. 너무 귀한 그림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럽 개인전에서 팔렸기 때문에 공식 가격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또 유럽이나 이런, 한국에서는 이게 말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유럽이나 이런 것들은 공식적으로 막 경매장에서 팔려버리면 그 가격대가 공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6,200유로, 한화 돈으로 820만 원에 판매가 됐었습니다. 이 그림을 저를 주겠다고 그 판매자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가지고 오셔서 우리한테 선물로 드렸고, 이번 자유하라전 하면서 혹시 판매를 해도 되겠느냐, 좋은 주인을 찾겠다라고 하니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든지 팔 수가 있는 그림이고, 그래서 이것보다는 조금 더 플러스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판매가에서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질 수는 없는 게 미술 작품이라고 해서 이 작품을, 그리고 또 저 작품의 값어치가 한국에서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이분도 이제 제독 한인이시다 보니까 베를린 장벽을 볼 때마다 대한민국을 생각하시는, 그래서 그 안에 수묵화를 해서 한국화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분단의 아픔이라던가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작품이라서 유럽 쪽보다는 오히려 한국인들한테 더 큰 값어치가 있는 작품이라, 이제 이것은 유럽 단가가 이 정도가 됐다라는 거고요. 이것보다 약간 위쪽의 거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 가능성이 있으신 분만 연락을 주십시오. 이거 파는 즉시 저는 경비를 삼아서 미국 가야 됩니다.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 방금 그 작품들은 뭐냐면, 일단은 지금 비싼 거죠. 너무 비싸니까 안 샀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니까 안 사셨지만, 뭐 이렇게 남들 액자 딱 있고, 뭐 이건 병풍처럼 딱 돼 있으니까는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때도, 그래서 야, 그림 좋은데 이러면서 안 사셨지만, 값어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값어치로 따졌을 때 분명히 충분한 소장 가치와 또 한국인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작품들이라 해서 판매가 안 된 것 중에서 지금 제가 한번 판매가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 그걸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고, 특히나 이제 최지인 전시중 김 작가님의 작품, 아까 동상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의 본명을 밝히고 이제 확실하게 우파 선언을 한 미술계 1호 아티스트의 작품이다 보니까 이 값어치는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더 커질 거고, 아까 말했던 수기 작가님의 그 그림, 이 모든 것들은 분명히 투자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서 소개를 했다. 장사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돈 버시라고요. 여러분 돈 버시라고. 대박 터지시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기 최 선생님, 오산의 최 선생님, 일산의 박 선생님, 이런 분들, 그다음에 저기 남쪽 저쪽에서 유 선생님 같은 분들은 이제 1차 대박을 터뜨리신 거잖아요. 앞으로 그 화가들 계속 쭉쭉쭉 나갈 겁니다. 특히 황상근 작가님의 그것은 내년 바티칸도 마찬가지지만, 바티칸 말고도 지금 러시아와 한국의 어떤 그 관점에서 딱 뭐 좀 큰 프로젝트 하나 진행 중이거든요. 그때 가면 단가가 훨씬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집안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가능한 한 오래 가지고 소장을 하고 계십시오. 저기 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유 선생님은 가져가셔야 되니까. 그리고 저기 최 선생님 새 작품을 사셨잖아요. 그때 김희자 선생님 작품. 근데 남편분은 사기 싫고 저 추상화 사기치는 것 같은데 했는데 지금 그게 가장 크게 잭팟이 터졌고요. 그다음에 살까 말까 하면서 저 싸니까 사자 했던 뭐 그 백태선 작가님의 작품도 내년에 좀 대박이 터집니다. 근데 중간에 또 한 분 계셨잖아요. 그 박정희 대통령 그림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기본 네임밸류가 이미 올라올 만큼 올라와서 안정적인 그 가격대가 유지가 되는 분이시고,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쭉 치고 올라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세 작품 모두 조금만 더 가지고 계시면 확 올라갈 거고요.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품 보증서 보내드리고 약속을 했는데 작가분들이 이걸 안 만들어 주니까 제가 사인까지 저희가 가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으니까. 근데 분작품은 진짜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또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사인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받고 이러면 최대한 이렇게 다시 작품 보증서 보낼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에 작품의 작가의 직인과 사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본 작품 확실하니까는요. 믿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올해도 혹시나 자유하라 2가 열린다라면 여전히 변함없는 두 번째 변함없는 사랑 보내주시고 두 번째 대박을 노려보시고요. 아깝다 하는 사람들은 아직 아까 안 팔렸던 방금 전에 소개시켜드린 그 작품들이 남아있다. 이것도 놔두시면 언젠가 대박이 터지니까
예, 관심을 가지셔 주시길 바라고. 뭐 그러니까 막 800만 원, 그럼 한 1000만 원 돈 받겠다는 거네. 와, 이거 동상 2개니까 한 2천만 원 되겠네. 야, 뭔 돈이 있어서 안 사셔도 돼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액은 있는 금액, 내가 쓸 수 있는 금액에서,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식도 내가 뭐 좀 용돈 개념에서 투자를 해야 뭐 망해도 손해 안 보는 것처럼, 단지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는 여윳돈에서 살 수 있는 그만큼의 그림. 그런데 나중에 분명히 투자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을 공부를 하시고 딱 알아보시고, 아니면 저희들이 자유화라전에 오셔서 저한테 물어보셔서 어떤 게 가치가 있을까요? 한번 따져보시고. 근데 그전에는 이 작품이 마음에 든다. 이 작품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고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유진이 PD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거 딱 좀 조그만 거였어요. 한 요만한 거 있는데, 이것보다 약간 작은 그림인데, 추상화인데, 계속 그게 꽂혀가지고 갖고 싶어요. 가격대. 근데 가격대도 굉장히 싼다는 걸 알겠는데, 뭐, 어린애가 그 정도 막 쓰기는 뭐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해서 갖게 해줬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대상 받으니까 동그라미 하나 붙이고, 얘는 10배 장사한 거죠, 이제. 그때, 와, 신난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본의 아니게 잘 고르면, 그러니까 살까 말까 하고, 나중에 안 사겠다 하는데, 내가, 야, 그거 누가 팔리는 건데, 분명히 나중에 그거 뜨니까, 작품의 질이 굉장히 좋으니까 뜨니까, 네가 사 하면서 이제 이렇게 유진이한테 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배, 뭘 사주려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유진이한테는 좀 또 순위가 돼가지고, 일단 자기한테 돈이 들어가면 안 나와요. 나도 뭐고 필요 없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러분들한테 이건 부탁을 드릴게요. 방금 전까지는 하든 말든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단지 문화산업과 문화상품에 대한 투자의 개념, 그리고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시장을 무시하는 순간 저 좌파 새끼들이 착색해가지고 이쪽을 마음대로 먹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좌우 싸움이든 뭐든 돈지랄과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은 백판 깨질 수밖에 없어요. 이쪽에 도는 돈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왕이면 그 돈을 우리 쪽으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건데, 꼭 여러분들이 사주셨으면 하는 그 문화 상품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예, 오늘 그 커뮤니티에도 제가 올렸어요. 지금 이렇게 유진 PD가 아파가지고 제가 직접 올렸는데, 현효재 작가라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모르신다라면 인터넷 잠깐만 뒤져보시면 굉장히 훌륭한 작가분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필이 꽂혀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다 털어서 자기 재산하고 모든 걸 다 털어가지고 6.25에 참전했던 전 세계의 6.25 참전 용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전쟁 영웅들의 사진을 찍어서 앨범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으신 분이에요. 사진 작가십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지금 오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 갖고 돈 벌려고 뭐 한다, 멍청한 소리. 하여튼 보수 우파는 그게 문제라니까. 그냥 박수 쳐주면 되고, 그런데도 꼭 그걸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현효재 작가님도 자기 돈 꼬라박으면서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자기가 아끼고 있던 차까지 팔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작품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파는 것은요, 작가들이 이제 더 이상 작품 외에는 자기가 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가들은 자기들이 작품이 안 팔리더라도 기본적으로 갤러리를 통해 전시회를 통해서든 뭐 이런 걸 통해서 공식적으로 팔리는 걸 좋아하지, 자기가 저렇게 자기 스스로 마켓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자유주의 예술가라 하더라도 자기의 어떤 자존심에, 한국적인 그런 거에 자존심의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좀 나름대로 어느 정도 레벨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잘 안 어울리죠. 왜? 전시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저렇게는 안 어울리죠. 그것도 저렇게 올려봤자 한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트 쇼핑을 하는 게 그렇게 아직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팔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존심만 뭉개진다고 해서 잘 안 팝니다. 그런데 현효재 작가님이 저걸 딱 그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자기 작품을 네이버 쇼핑몰에다가 올렸다는 그 기사를 그걸 딱 보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솔직히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이 작가분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정말 힘들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겠더라고요. 지금 얼마 전에 차까지 팔았다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유럽 막 그 자비로 다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자비로
만들어서 다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또 그분들 일일이 찾아가고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그 돈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응원도 못 해주면서 욕이나 해야 되고 돈 벌려고 처지단다는 그 미친 소리나 듣고 있으니까 지치는 거죠. 지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지금 이렇게 네이버에 올렸고 지금 쇼핑몰은 저희가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가서 딱 보니까는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한 1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가격대를 보니까. 그리고 현효재 작가님의 사진들이 굉장히 좀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돌면서 그 참전 용사분들 사진을 찍어주다 보니까 어떻게 본의 아니게 투어를 하잖아요. 월드 투어를.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각지의 그 포인트를 잡아줘. 저기 보면 에펠탑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작품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사진 작품이 그렇게 단가가 비싸지는 않습니다. 워낙에 사진은 아직까지는 순수 예술계에서는 약간 아웃사이더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사진 작품도 정말 의미가 담기고 있는 가치가 담긴 사진 작품들은 수십억, 수백억 대의 사진 작품들도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윈스턴 처칠이 맨날 시가를 물고 있고 모자를 쓰고 있는데 어떤 그러니까 사진가 이름 까먹었는데 내기를 했답니다. 이게 시가를 빼고 아니 모자를 벗은 게 아니라 시가를 빼고 화내는 모습, 처칠이 화내는 모습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그것 때문에 시가를 물고 있다 이런 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가를 물면 약간 찌직하면서 웃는 게 이제 모양새에 잡히는 거고 인상을 쓰더라도 시가를 물고 있기 때문에 뭐 티가 안 나서 처칠이 뭐 그런 걸 좋아한다 뭐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사진계 얘기로 들어보면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몰래카메라, 캔디드 포토라고 합니다. 캔디드 포토, 몰래카메라라고 해요. 그 캔디드 포토로 해서 이제 그 처칠의 시가가 없으면서 화내는 얼굴의 사진을 찍겠다라는 사진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캔디드 포토를 해가지고 처칠의 이 시가를 말도 없이 인사로 닦아가지고 팍 찍은 다음에 그냥 촥 몰래카메라로 황당했겠죠. 처칠이 자기 시가를 갖다 빼버렸으니까 그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이 역대 이제 처칠 사진 중에서 역대 정치인 사진 중에서 가장 비싸게 당시 돈으로 해도 몇 억씩 그러니까 지금 한 거의 수십억 대가 되겠죠. 수십억 대의 가격대로 책정이 되는 그런 사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이라는 것은 시대적 상황이라든가 당시 역사, 그 다음에 문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또 우리 그 나라 수준에 아니면 그 사진 찍을 때 그 어떤 의식적 상호 상태,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서 그 가치가 매겨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진도 어떤 가치를 주냐에 따라서 그 가격대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런 점에서 이 현우진 작가님의 사진을 지금처럼 풍경이라든가 저는 이렇게 아트 사진들은 아트 클립 사진들은 아주 저렴하게 구입을 하셔서 여러분들 벽에 걸 수도 있고 또 그 벽에 걸면서 딱 쓰면 거기서 사는 그 금액이 그냥 그 화가 나든가 이 사람들 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현우진 작가님 같은 경우는 계속 한 분이라도 이분들 다 돌아가시기 전에 한 분이라도 더 6.25 참전용사의 모습을 자기 카메라로 담겠다라고 해서 돌아다니는 분이기 때문에 저걸 판다는 것은 저걸 팔아서 그 경비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가지고 막 쓸데없이 후원해가지고 막 이 새끼가 돈 어디다 쓰는데 뭐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화 쪽으로는. 왜? 상품으로서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저희가 티 만드는 거 거기서 딱 제가 그랬잖아요. 티 만들면 거기 디자이너 어떤 디자이너 돈 벌고 우리도 운영비 되고 여러분들은 이왕금 후원금 주는 건데 물건 다 사는데 그것이 그 정도 가격대에 맞추면은 서로가 윈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티 하나에 배지 하나에 책 한 권, 시집 한 권 받는 거고 그게 5만 원이 적당하잖아요. 그 택배비까지 다 포함되는데 근데 우리는 거기서 어쨌든 단돈 10,000원이라도 남겨서 운영비로 사용하는 거고 현우진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우진 작가도 저렇게 해가지고 자기 사진 찍으러 또 이제 미국에 가든 뭐 벨기에에 가든 뭐 저기 뭐 터키에 가든 또 가면서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본인의 것을 다 팔고 가는 거고 저는 팔 거 다 팔았기 때문에 다시 뭔가를 만들고 하면서 가야 되는 거고 네,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창작자들한테도 현 작가님도 그렇죠. 이제 자기가 팔 거 다 팔았으니까 자기가 만든 걸 또 팔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현우재 작가님의 그 일은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해야 될 일인데 그걸 갖다가 총대 메고 혼자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욕하지 마시고 그런 욕하면 그냥 인간 같지도 않아요. 그것도 보수라는 인간들 그러니까 짜증이 확 나죠. 이런 작품들 한 작품이 사주시면
가격대도 10만 원대니까 저렴합니다. 정말 저렴하고 부담 없는 가격이니까 딱 가서 멋지게 집안 하나에 그 현우지 작가라는 현 시대 보수 우파가 챙겨줘야 될 위대한 사진 작가의 작품 하나 논다 생각하시면 비싼 것도 아니에요. 사진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저 정도 레벨인데 10만 원 돈이면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는 겁니다. 저렴하게 나오는 거예요. 최소한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대까지도 가는데 10만 원대에 내놨다는 것은 그냥 작품 가지시고 나 활동비 좀 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후원금 낸다, 뭐 거드는 거 아니고 좋은 작품을 굉장히 좀 저렴하게 사는데 나도 좋고 그 작품을 현 작가한테 직접 주는 걸로 해서 그 사람들 그 돈을 모아서 또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일석이조고 상부상조고 서로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좀 작품 구매를 조금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또 즐거운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 앤디 워홀이 그랬습니다. 돈 버는 게 예술이라고. 물론 저는 거기에도 동의를 하지만 동의 안 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술은 사기다라는 말하고 동급인 거고 앤디 워홀은 예술은 사기다라는 것을 좀 더 자본주의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가 앤디 워홀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주 일반인들까지 이제 짝퉁의 시대에서 진품의 시대로 진입을 하게 만들어졌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앤디 워홀이 팩토리라는 걸 만들어서 자기의 그림을 공장처럼 찍어낼 때 1번부터 몇십 번까지 이렇게 딱 번호를 매깁니다. 화가들이 자기가 알아서 먹여요. 그러면 1번이 가장 비싸고 왜? 1번이니까 뒤에 넘버가 내려갈수록 저렴하게 내려갑니다. 저렴하게 내려가요. 그리고 몇 번째 됐을 때 원본을 다 부셔버리죠. 그렇게 딱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아주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은 1번을 사면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은 한 20 몇 번, 30번대의 작품을 진품으로서 인정받는 작품을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책에서도 보면 중간중간에 앤디 워홀 초기작, 조그맣게 그림 그렸던 것을 이렇게 여기 한두 개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몇 번 넘버가 써 있어요. 진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 액자로 만들어서 딱 넣으면 저는 앤디 워홀의 진품을 한 작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도. 근데 굉장히 저렴한 이 책을 사면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 책이 65,000원이거든요. 65,000원. 65,000원인데 앤디 워홀의 작품까지도 제가 하나를 가지게 되는 거죠. 정말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예전처럼 달력 있는 거 잘라서 그건 짝퉁이잖아요. 진품 인정받은 앤디 워홀이 사인한 진품 빵 넘버 몇 번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앤디 워홀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문화에 대한 욕구, 짝퉁이 아닌 진품을 갖고 싶다라는 그 욕구를 갖다가 굉장히 자본주의적으로 자본주의 시장 내에서 시장 경제 상태에서 대중들이 원하는 소비자가 원하는 정확한 것을 제공해주고 그걸로 해서 엄청난 돈을 버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돈 버는 게 예술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온 거다. 너희들한테 예술을 제공해주고 우리 나는 돈을 벌겠다. 이런 거 있었고요. 그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예술가들이 할 일이지 딱 만지면서 내 그림이 뭐 집에 최고지 뭐 이런 병신 같은 한국 조선족 마인드는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시대는 그렇게 바뀌었고 여러분들은 이제 또 다른 수익을 내고 자본주의 세상에서 좀 더 많은 고부가 가치를 올리면서도 문화적 프라이드, 선진국민으로서의 어떤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선진 시민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고 있을 때 거기에서 이 문화 산업의 사업 투자와 이런 투자죠. 뭐 이렇게 문화 산업을 이용하는 것은 투자와 상품의 구입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향후 반드시 버리지는 말고 관심을 가지고 진입을 해야만 되는 그 더군다나 정치적으로 따져야 돼요. 정치적으로 또 설명을 드려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좌파들이 장악해서 지들이 다 해쳐먹고 완전히 개쓰로 만들면서 지들의 이렇게 티도 안 나는 이걸 끄집어내서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더럽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문화시장을 정상화시키고 깔끔하게 투명화되고 아니더라도 우리도 진출해서 그걸 같이 나눠먹고 우리 쪽으로 빼와서 같이 비자금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이미 반드시 버리지 말아야 될 시장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시도해본 자유하라 전에서 그 이후에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잭팟을 터뜨리면서 작가분들이 잭팟을 터뜨려 주시고 이렇게 대박이 터지신 시청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이런 기회들을
작스투브나 작당들이 자주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활화전에 대해서 몰랐던 분들은 우리 작스투브 쪽 밑에 이제 아카이브 공간에 보시면 저희가 자유활화전 생방송을 했던 그 자료가 있어요. 영상 자료가. 그거 한번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자, 대박 터지신 분들 소고기 사러 오세요. 그리고 유 선생님 꼭 연락을 좀 주십시오. 저 작품 어떻게든 좋은 작품이고 이제 10배 뛰기 된 작품이기 때문에 꼭 갖다 드려야 되니까 꼭 좀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장마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다 하더라도 중간중간 이렇게 대박 터지는 우리 작스투브 시청자들이 되시기 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한 번씩은 이렇게 잭팟 터지면서 환하게 웃는 날이 가끔가다 있으시기를 매일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방송에 임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